도박판이 된 주식시장에 칼을 빼든 정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배율 직접 조정한다. 자, 주말 동안에 이런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딱 한 가지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레버리지 상품으로 극심한 수급 쏠림으로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버텨왔던 코스피 지수마저도 깊은 급락을 피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한 가정의 생계까지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제도를 선보겠다라고 나서는 이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 시장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볼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시장에 또 다른 핵심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었죠. 그런데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현재 오늘은 주말이라 정규 원유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나마 실시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켄드 5일 차트를 보면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진정이 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완화된다면 다음 주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또한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 트럼프 할배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감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팩트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시장은 작은 뉴스 하나에도 방향이 급변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30분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무덥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주식사이클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으로 꼭 성공하셔서 좋은 곳으로 시원하게 휴가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댓글에 건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도 제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딱 팩트만 가지고 분석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면은 이때 딱 3일이었죠.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반대 매매와 그리고 강제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외국인이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과정은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손실폭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부터 일단은 반대 매매가 나오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그 반대 매매가 전부 다 나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또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그동안 인버스라든지 쇼 쪽에다가 베팅했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마저도 또 한 번 반대 매매나 강제 청산이 나오게끔 또 유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이 고점에서 또 머물러 있어야지 반대 매매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기껏해봐야 이제 수요일까지겠죠. 자, 수요일까지 이제 고점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아마 코스피 지수는 제가 볼 땐 6,988포인트 요 구간이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아마 수요일 이후가 이제 우리한테 또 중요한 흐름이 될 거예요. 수요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상승폭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반대 매매나 강제 청산을 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숨고르기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흐름으로 다음 주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전강 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팩트는요 이거예요. 이 하락 추세선의 이 평행 라인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제 말대로 6,988포인트까지 올라가면 완벽하게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돌파했다고 해서 원웨이로 쭉쭉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이제 흔들기 구간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상승할 때도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파동으로 상승하고 또 한 번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파동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서 흔들어 놓고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조정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추가적인 저점을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지금 흐름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의 흐름,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걸 많이 우려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최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흐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딱 3일입니다. 3일 동안 숏에 베팅했던 사람들, 그 투자자들을 일단은 강제 청산이나 반대 매매를 다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숨고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만 팩트로 삼고 다음 주 흐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631포인트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716포인트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하락폭만큼 내려왔던 그 구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716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요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이 765포인트 요런 구간들이 이제 또 저항 라인을 받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던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코스닥 지수도 이제 631포인트 이하로는 절대 내려갈 가능성은 없겠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팩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도로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대한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 정도의 또 공포감을 주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또 전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손절이라는 걸 감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테스트 구간입니다. 자, 그 구간만 여러분들 잘 버텨내시면 아마 시장이 상승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손실폭이 빡빡빡 줄어드는 모습이 계좌 안에서 보이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시던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딱 한번 관점 설명해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특이 사항이 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언급드린 종목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하셔야지 최소한이라도 내 종목이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말해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팩트로 알고 가시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물린 종목 잘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원금 회복이나 복수전을 할 때 저를 이용하신다면은 분명히 계좌가 복리로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어저께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종목 질문이 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차트만 보고 진입해 보유 중입니다. 자, 시간 나실 때 어떤지 분석 좀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세력선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의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 버전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 수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침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금호 타이어가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많이 걱정되는 그런 종목들 서슴없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모든 걸 다 분석해드릴 수 없지만 딱 제가 관점 설명을 해드릴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분명히 저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호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금호 타이어를 좀 우리가 보면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한 차트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차트를 좀만 더 넓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2023년도부터 해서 흐름을 쫙 보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이때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정도 또 부양되고 나서 짧게 또 세력이 재매집한 이후에 또 2차 파동으로 큰 상승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만큼 올라갔으면 몇 프로가 올라간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간단히만 봐도 158%의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 정도 상승으로 세력이 다 해먹고 나갔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세력이 다 털고 나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통상적인 생각인 건데, 지금 보시면 보통 얘가 테마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이 시세 초위까지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다 말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걸어주면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간이 어디예요? 두 번째 세력 개입이 있었던 이 세력선이었잖아요. 그쵸? 이 세력선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다시 재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쵸?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저는 지금 이 세력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차트의 흐름만 보고 나서 이렇게 세력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충분한 객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 이때 한 번씩 내려왔던 거는 넥스장에서 개파락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끌어올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어찌했던 간에 얘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은 이렇게 세력 이탈선은 이탈시켜놓고 그 이유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이탈시켜놓고서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내려갈 때 반대 매매 다 확인하고 주가 급등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숏에 베팅한 사람들 다 반대 매매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승부록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은요, 신기하게 이렇게 개미들이 털리는 이런 구간들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가의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 오히려 세력선 이탈했어,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이 상승시키려고 하는 상승 초입의 구간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셨듯이 세력이 한탕 해먹고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재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재매집이 있을 만한 구간에서 얘가 요거 먹고 끝났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선도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렇다면은 우리는 최소한도 이 구간,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8,340원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찍으러 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안착하는 작업 이후에 한 파동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똑같은 사례가 롯데렌탈이었잖아요. 그쵸? 롯데렌탈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렸잖아요. 그쵸?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얘가 올리지도 않고 바로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력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올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또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옆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이때 마지막으로 세력선을 살짝 간당간당 건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강력하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매물대로 존재했던 이 구간, 전고점 라인들, 이 구간을 결국엔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요. 딱 지금의 이 구간이요, 금호 타이어의 딱 요 정도 구간이에요. 지금 딱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슬슬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제 그 구간부터 본격적인 시세 초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구간까지 찍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8,340원이었죠. 그 구간까지 일단 찍고 나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매매하셨던 분들이시라면 8,340원까지 올라가면 일단은 몇 프로가 됐던 수익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못한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겠죠. 왜냐? 이 작업은 결국엔 시간적인 문제이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다. 그런 흐름은 이 론테레탈의 흐름만 봐서는 세 번째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 그쵸? 자, 금호타이 어떻게 했나요? 지금 전고점을 처음 이렇게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의 물량 소화를 하려고 하는 이 고점이 형성됐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8,340원을 한 번 정도 돌파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한 파동 더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아주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되는 거고,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파동의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어느 정도로 목표 가격을 형성하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수익을 드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력선을 가지고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포지션은 뭐예요? 제가 뭘 보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세력선을 이탈했을 때 그 실망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그때 비로소 세력들은 본격적인 시세 초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SFA 넥셀을 보세요. 전 사명 CIS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펌핑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력선만 봐서는 분명히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부양되는 모습을 봤는데 왜 얘는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왜 안 가고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은 이때 한번 세력 이탈선을 살짝 이탈시켜 놓고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분명히 여기서 큰 펌핑질이 나왔을 법도 한데 이때 또 안 나오고 나서 계속 옆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력 이탈선을 이탈시키지 않아요. 근데 결국엔 얘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으로 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탈시켜놓고서 여기서 빵 나왔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대로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세력이 언제 땡길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때 분명히 개미들 털어내는 작업은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 내부적으로 물량 정리가 안 됐다던가 수급이 꼬였던가 그런 흐름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한 2, 3개월 옆으로 흘러가다가 이때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 쏜 게 이때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작업이 나오면 결국엔 쏘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팩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딱 한 가지 패턴,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패턴을 한 가지 딱 짚고 나서 그 이후로 바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버티셔야지. 이렇게 큰 상승, 이게 몇 프로예요 지금? 거의 200%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195%예요. 이 정도의 큰 폭의 흐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와서 얘가 어떻게 해서든 그 시장의 하락을 버텨내서 이 구간을 지켜주다가 최근에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그 3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세력선을 이탈시켰다가 시장에 바로 반등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탔어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반증의 근거 자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SFA 넥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 거고, 반등 나왔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15,000원 구간 혹은 전고점 라인 구간 2만원 가까이는 한 번 정도 큰 상승이 나오겠죠. 왜냐? 끼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IS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요, 정말 왜 오르는가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 터지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구간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간간히 계속 말씀드리는 이 신성 ENG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한 사이클의 상승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재매집 구간이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을 한 번 정도 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구간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세력이 다 털고 나갔겠다, 그렇게 우리가 심증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결국엔 이 세력선 근처로 왔을 때 얘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구간을 깨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쵸? 왜 딴 때는 상관없는데 왜 이 구간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대면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와서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바로 이 구간을 올라타더라. 마치 이 구간은 회수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어쩔 수 없이 회수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런 근거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혹은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이 곧 우리의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 제발 올라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엔 내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손실은 적게 우리가 의도대로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큰 100%, 200%의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HL 만도를 보자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주가를 올려다 말고 계속 옆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세력선을 견고하게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켜줘요. 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해요? 왜 하필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걸까? 계속 떨어지다가 왜 이 구간이 내려오니까 이 구간을 왜 지지받는 걸까? 그거만 봐도 이 세력선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보조지표라고 믿겨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번 정도의 펌핑질이 딱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집에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싼 고점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구간을 지켜내려고 해요. 그쵸? 그러다가 시장이 너무나도 하락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탈시켰다가 바로 올라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반대매매 나오는 구간에서 이탈시켰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태우고 끝내버리잖아요. 그쵸? 결국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얘들은 기어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얘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유추해 본다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구간에서 큰 상승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도 이 정고점까지 얼마예요? 이 구간이 한 76,000원의 구간이잖아요. 76,000원까지만 올라가면 혹시라도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돌파하는 거는 그 다음에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밑에서 이런 작업이 나왔다는 건 선제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르게 이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만한 차트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 자, 당장 이제 내일이죠. 다음 주의 전략 여러분들한테 지금 초반에 깔끔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포지션에 있는 구간에서는 세력이 다 털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맥점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런 구간에 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꽤 괜찮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관점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재룡산업입니다. 자, 재룡산업을 우리가 2022년도 이때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이때 처음으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이탈시켜버렸어요. 손절을 유도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서 새롭게 세력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뭐예요? 만약에 세력 이탈선을 이탈했으면은 얘는 원래대로 하면 쭈루루 하방으로 이탈하는 게 맞는 건데 더 이상 이탈 안 하고 계속 저항 라인을 톡톡톡 건드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앞에 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일부러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작업이었다. 그 이후에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그쵸? 이런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분명히 위기였지만 앞으로 이 엄청난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구간 속에서 이런 세력 신호가 나오면은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한 사이클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자, 이 구간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 되게 작게 보이실 것 같지만은 이 구간만 해도 벌써 76%의 구간이에요. 76%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그냥 시세 초입으로 내려오죠. 그쵸? 아, 그러면서 끝났나 싶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재매집 세력 개입 신호가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때 세력 개입 신호 나오고 나서 바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개미들 털어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바로 안 뜨네요. 계속 개미들 털어내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그 세력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얘는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면 바로 땡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시간 끄다가 이렇게 올린다. 그런 패턴들이 우리한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똑같잖아요. 대시세 한번 나오고 나서 또 조정 나오면서 세력 개입 신호 나왔는데 바로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안 올라가고 또 세력 이탈선 한번 또 이탈시키고 나서 옆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쵸?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중요한 건요. 여기 정고점 라인을 이미 돌파하고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파동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재매집을 했던 이 구간 영역까지 내려왔잖아요. 매물대가 엄청 많이 쌓였겠잖아요. 딱 봐도 그쵸?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최근에 지켜주려고 했던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나서 바로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쵸? 왜냐? 이 세력이 움직이는 패턴은 뭐예요? 한 번 정도 주가를 올리다가 세력 개입 신호가 그때서야 딱 나오면은 거기서 한 번 정도 죽이고 나서 올리잖아요. 그쵸? 얘 또한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 세력 개입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먹구름이 이제 세력밭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먹구름을 세력밭으로 전환하려면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쭉 위로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세력밭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까지겠어요? 대략적으로 못해도 한 9,000원?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세력밭으로 딱 바뀌면은 그제서야 더 올릴진 모르겠으나 일단 거기에서 한 번 정도 또 흔들어 놓고서 올리겠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100원 이런 데까지는 다이렉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자, 얘도 2024년도 10월부터 세력 개입된 신호를 보면요. 참 재밌죠, 얘도.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바로 안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세력 이탈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개미가 털리니까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리더라.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끝나나 싶었는데 내려오고 나서 세력선을 또 지지받고 있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가 또 나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구간을 또 지지받으면서 옆으로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이렇게 뿜어내더라. 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락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냈어요, 얘는. 그쵸? 살짝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뭐 했어요? 그만큼 더 강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팩트는 뭐예요? 이 구간을 이탈시킨 이후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상승 퍼포먼스 나오더라. 최근에도 여기서 한 번 정도 거부 주고 나서 이렇게 바로 세력선의 상단 라인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 그렇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추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 정도만큼의 하락 추세 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올리지 않고 시장의 하락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단기적으로 얘는 이 구간까지는 클리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54,400원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던 애가 시장의 영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4,400원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이 구간에 좀 더 놀다 갈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쏴서 그냥 올릴지 그런 구간들의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구간만 해도 종가 기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35%의 구간이에요. 결코 작은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신규 매수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잡고 나서 54,400원에서 일부 수익 관점을 가지시고 나서 얘가 여기서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받고 이 구간에서 흔들다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시간적인 문제이지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흔들었다 올라갈지의 문제이니까 그 이후로 54,400원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가지 매매법을 연구하면서 이것만 차트에 구현하면 정말 강력한 단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매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로 공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한가가 간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었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들은 다음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한가 한번 찍고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세력이 상한가 보낸 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상한가에 도달했는지만 분석해도 다음날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위험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결국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베팅에 최적화된 신호 수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신호 수식의 이름은 상한가 올킬이라는 신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상한가만 같다고 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있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걸러내도록 설계해서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올킬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상한가를 간 다음날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연상 간 다음날 이런 음봉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신호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상한가인지 다음날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를 걸러낸 뒤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뜬 종목을 공유시켜드리는 상한가 매매 2기 체험단 모집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기 체험단 모집 때는 이렇게 많은 신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수익을 거두셨고요. 보시다시피 1기 체험단에서 매매했던 결과를 보시면 총 32종목을 매매했고요. 전적은 27승 5패의 기록으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최대한 짧게 대응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제한된 인원만 선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올킬 1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시초가 매매 2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번호 잠깐 오픈해 드릴 건데요. 저의 개인 넘버고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올킬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가가 어느 구간에서 빠르게 탄력있게 올라가는 흐름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어떤 식으로 털어먹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력선을 응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이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본 영상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하는 계절입니다. 자, 건강부터 신경 쓰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